제가 유튜브 초기에는 실시간 방송을 한두 시간씩 몇 번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 핑계로 실시간 방송할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둘째까지 생기면서 변명거리가 늘어났는데 사실 장중에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 상황 때문이라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매매가 한두 개일 때가 많고 제가 입담이 부족하고 제 말투 컨셉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리 지르거나 반말하고 비속어 좀 섞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초반에 사투리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의 지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반영하고 끌려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런 식의 말투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개인 방송이란 자신의 주도하에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제 ISFJ 성격 때문인지 상대방에 계속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훗날에도 정규 시장에서 실시간 방송은 힘들겠지만 주말 같을 때 Q&A 실시간 방송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미 제가 많은 것을 설명하고 풀어놔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언제라도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제 관점에서 제가 아는 만큼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글 올린 거 공감 순으로 조회했을 때 위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며 답변해드리는 것은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님께서 장중 매매하실 때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원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참고하시는지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원,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 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거래원이나 투자자, 뉴스, 재무, 종목별,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요소들로 인해서 절대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참고하는지 궁금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거 거래원과 프로그램을 볼 때는 일단 100% 맞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참고만 해야 될 뿐이지 주가가 뭐 이거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인다던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합쳐지고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저에게 이 거래원이나 프로그램은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고서 이 요소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가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래원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인가를 보고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JP모간 이꼴 여기에 보이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JP모간의 먹튀 수급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올 때까지도 예상을 하고 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지만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것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프로그램이나 거래원의 관점은 꼬여진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수급이 나가게 된다면 또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급인지 그것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교주 제외하고 일반 종목에서 키움증권의 매수가 너무 많다. 매도가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매수가 많으면은 수급이 꼬였을 수도 있겠구나. 수급이 꼬이면 당연히 내가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겠구나. 수급이 꼬여 있으면 그 뒤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꼬여 있는 게 아니라면 딱히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키움증권이랑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이걸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JP 모간이 들어올 때보다 다시 나갈 때 주가를 어떻게 망쳐 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거래원과 프로그램 매매로 상승을 맞추는 건 힘드니까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만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땡땡 랜서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여유가 되신다면 장중 트레이딩 영상으로 매수 매도 그리고 진입 관점과 같이 자연스레 내공이 담긴 그런 영상 공유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장중 트레이딩이라 하면 매매 영상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몇 년간 제가 매매 영상은 수없이 많이 올려드리긴 했지만, 주식 매매도 패션처럼 트렌드이기 때문에 매매 영상은 지금도 계속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잘 못 올리는 게 수익이 안 나거나 손실을 감추려고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이해가 쉬운 영상이 만들어질까만 고민하거나, 또는 제가 좀 며칠 가지고 가는 종목이 섞여가지고 혹시나 그걸 따라 사시거나 가격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시도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남겨주신 매수 매도 그리고 진입 관점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매매 영상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컴퓨터 옆에 메모해놓고 신경 쓰겠습니다. 자, 다음은 S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 개인적으로 단타에서 익절을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단타 매매 영상을 보면 창기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짧게 먹고 나오시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 기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도 어떤 종목은 1% 이하로 먹고 또 가끔 가다가 10%에서 20%씩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추상적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경험입니다. 매번 1% 이내로만 먹으면 한 번 실수할 때마다 크게 돈을 날리는데 절대 그 손실을 해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라 하더라도 항상 1%만 먹는 게 아니라 가끔씩 5%, 10% 이렇게 터져줘야지 계속 반복되는 손실을 해칭하고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역시 매매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고 매매할 때마다 적게 먹고 빠지고 싶은 게 아니라 무조건 대박 나고 싶고, 뭐 한 종목당 기본 50%씩 욕심이 크긴 하지만 참 주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글에 대한 답변은 매매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저번 달에 좀 잘 풀렸거나 현재도 계속 연승하면서 잘 풀리고 있다면 조금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뭐 종목별로 봤을 때, 차트별로 봤을 때 뭐 차트가 너무 예쁘다던가 아니면 신고가까지 거리가 가깝다던가 하면은 더 가져갈 때도 있지만, 결국에 매매 리듬을 보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 저번 달에도 뭐 수익이 플러스 한 1000, 그리고 이번 달에도 수익이 한 반 정도 됐는데 500, 뭐 계속 꾸준히 벌고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번 달에 내가 500을 벌고 있으니까 뭐 이 종목에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플러스 50만원 수익 중인데, 이거는 못 먹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번 달에 500 벌고 저번 달에도 리듬이 계속 좋으니까 이번에 50%, 뭐 1, 2% 이거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번 달에도 마이너스고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 중이다. 그러면은 방금 전 상황처럼 50만원 수익이 났을 때 아무리 차트가 좋고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익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장 마감 영상에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좋아 보이고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최근에 힘들었으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으니까 플러스 1만 원이라도 챙기자,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무리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수익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건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 계좌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계좌 분위기가 항상 안 좋았다면 당연히 저는 무조건 짧게만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길게 먹을 기회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차피 짧게 먹으면서 리듬만 챙기고 손절만 빠르게 하면서 당장은 수익을 포기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계좌 분위기가 항상 안 좋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길게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길게 끌고 가고 싶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분할 매도로,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 반은 팔고 보자, 반 아니면 3분의 1은 팔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본전까지 혹시 내려오면은 바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딱 한 번 버텼다가 본전 이상까지 반등이 힘들다면 전부 다 손절하자, 이 생각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땡땡토끼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수익 나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사람이 많은 게 이 바닥이라 손해에 대한 방어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손해 났을 때 대응하는 실시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며, 손실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수익 난다 하더라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어차피 시장에 뺏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지겹게 말하는 게,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손실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라, 이 말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주식 매매 방법은 패션처럼 트렌드라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손절 영상은 트렌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매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내가 이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들어간 건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뭔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방법. 사실 저도 매매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걸 찾기가 참 어렵겠지만, 손해났을 때 대응하는 손절 영상은 앞으로도 여러 번 주기적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희땡땡님이 질문 주셨는데, 금요일 장 초반에 G2파워 매매했는데 초반부터 JP모간이 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수익 보고 털었는데, 의문점이 JP모간은 계속 사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다른 세력들이 모간보다 더 팔고 있을 경우. 두 번째, 모간이 월요일에 활용하려고 물량 모으는 거. 저는 1번은 예상하기가 어렵고 차라리 2번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요즘 JP 모간에 대해서 매일 연구를 하고 패턴을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들이 원하는 시간에 사고 원하는 시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대충 짐작이 되지만 그 시간이랑 목적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G2파워를 보시면 금요일 시장에서 JP 모간이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했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것은 JP 모간이 매수한다고 주가는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거래원이라든지 다른 요소들, 수학 공식처럼 무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들어가기 전날에 JP 모간이 그렇게 사는데도 마지막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제가 이때 종가까지 상황을 기억하는데 마지막까지 밀어버렸습니다. JP 모간이 이때 한 7만원 하던 주가가 7만원짜리 종목을 마지막 날에 5월 30일 7만원짜리를 24만주 계속 마지막 끝날 때까지 사들이는데 주가는 거의 최저점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JP 모간이 들어와도 주가가 밀리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음에 활용하려고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밀어버리는 것까지는 뭐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뭐 더 큰 세력이 매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JP 모간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중에 활용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노터스가 아무리 9토막이 났어도 한 토막 자리가 6배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JP 모간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점상가니까 당연히 안 팔고, 이때 6월 7일에 26만 주 그대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목적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6월 7일에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1토막으로 몇 배 먹어도 나머지 토막 뭐 나중에 본전에 팔아도 어쨌든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G2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JP 모간의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특히 신고가 근처 자리, 거래가 몰리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개인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신고가 근처 또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만 공략을 하고, 지금 사고 파는 것도 당연히 얘들이 장기 투자는 아닙니다. 절대 장기 투자로 볼 수 없는 시가총액에, 장기 투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양봉 띄우면은 충분히 신고가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시장에 G2파워, 목요일이었나? 목요일 시장 끝나고 말씀드린 게, G2파워가 다시 4만원 위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4만원까지 올라온다면 신고가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심리와 그걸 이용한 JP 모간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번쯤은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JP 모간이라고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무르긴 하지만 손절을 하는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왜 여기서 샀을까 하고, 왜 또 여기서 산 것을 이렇게 손실 보면서 팔까, 이런 경우도 있어서 역시 JP 모간이 무조건 수익이다라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노터스 같은 상황처럼 나중에 또 활용할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종목은 뭐 당장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또 다시 올라오거나, 한 달이 아니라 뭐 2달, 3달, 언젠가 만약에 다시 4만원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아주 강력한 신고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